자, 안녕하세요. 박정석의 수익공장 박정석 공장장입니다. 자, 여의도 리포트. 자, 오늘 그 레포트를 읽어주는 남자. 자, 오늘은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QD-OLED의 그 등장 가능성.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레포트 좀 내용들을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레포트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QD-OLED? 글쎄, OLED라는 말도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OLED, 뭐 LCD, 그 다음에 이제 QLED라고 또 있고, 이번에 나온 게 이제 QD-OLED라고 하는 건데, 이게 다 뭐냐? 이게 뭐 지금 이 차이가 뭐냐? 라고 이제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일단은 뭐 간단하게 LCD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 LCD라고 하는 거는 이 화소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뭐 TV든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든 그 액정에 이제 우리가 뭐 화소가 뭐 깨졌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소를 통해 가지고 색이 구현이 되는 건데, 이 LCD 같은 경우에는 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빛이 뒤에서 한번 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빛을 갖다가 백라이트라고 얘기를 하죠. 백라이트. 그래서 LCD는 이제 백라이트가 필요한 부분이고, OLED 같은 경우에는 백라이트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백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때요? 두껍죠. 예, 두껍습니다. 그런데 OLED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빛을 갖다가 이제 그 발광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OLED가 어떻게 보면 좀 한 단계 뭐 진화가 된 이런 과정들이고요. 또 여기에 이제 지금 이제 QLED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가 이제 뭐 퀀텀 닷 TV다. 그 지난 2016년도에 삼성전자에서 이 퀀텀 닷 TV를 갖다가 이제 처음 뭐 출시를 했었었는데, 뭐 양자점 이제 OLED라고 이제 뭐 얘기를 좀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색깔을 이제 구현하는 이제 과정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진화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OLED도 그렇고 또 이제 QLED 같은 경우에도 서로 각각의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데, 이 장단점, 이것을 이제 장점들만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하이브리드다라는 이러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단계 더 진화가 된 것이 바로 QD-OLED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레포트를 보면서 좀 더 좀 자세하게 지금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NH투자증권에서 지난 2019년도 9월 24일 날 이때 이제 지금 그 나왔었던 레포트 내용입니다. 뭐 레포트라기보다는 좀 다소 좀 뭐 어떤 그 보도 자료, 어떤 뉴스에 좀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지금 이제 보시면은 자, 주요 언론에 따르면 삼성 디스플레이는 QD-OLED 관련해서 일단 그 금액까지 나왔어요. 13조 원 투자 계획을 10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라는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지금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거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한 건 없고, 언론에서 지금 현재 뭐 나온 얘기가 이제 10월 중순, 이제 다음 달 중순이 되겠죠. 이때 이제 13조 원 정도 이제 그 투자를 하는데, 자,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지금 이 규모 금액이 있느냐, 뭐 이런 어떤 의문점도 지금 뭐 생기고 있지만은, 그래도 현재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뭐 현금성 자산 이런 점을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뭐 투자와 관련된 뭐 재원 확보에는 뭐 큰 어려움이 없다라는 이러한 그 평가를 갖다 받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은 정확한 내용, 그 다음에 투자 시기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그 내용들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삼성 디스플레이 8세대 이하 LCD 생산 시설을 재정비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LCD가 어때요? 중국의 지금 이 LCD 공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 LG 디스플레이죠.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LCD 생산 설비를 갖다가 이쪽으로 QD-OLED 쪽으로 어떻게 보면 전환한다, 이런 그 부분들이고, 이러한 행보를 감안했을 때 QD-OLED 투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아마 그 제기될 것이다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QD-OLED 투자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이 아니고, 최근에도 나왔지만은 사실 작년 연말에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또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좀 제기가 되어 왔었습니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8세대 LCD 생산 라인 중에 일부를 지금 가동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이 QD-OLED 이 파일럿 라인 구축을 이쪽에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지금 QD-OLED 파일럿 라인 생산 능력이 월 30K 그 파일럿 양산은 2021년 5월 달에 이때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런 그 전망들이 나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과연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가, 삼성이 QD-OLED를 갖다가 투자를 이제 정말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분명히 이제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 전공정, 후공정 관련해가지고 이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와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다라고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이 QD-OLED 이 밸류 체인과 좀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공정 과정 속에서의 이제 각각의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세정 과정에서는 CMS, 그 다음에 증착 쪽에서는 원익 IPS, 열 처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제 그 원익 IPS가 이 테라세미콘을 갖다가 이제 그 합병했잖아요. 그래서 열 처리 쪽에서도 원익 IPS다. 그 다음에 노광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니콘, 캐논, 그 다음에 시각, 시각 쪽에서는 원익 IPS, 그 다음에 ICD가 이렇게 지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도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D 소재 이쪽 같은 경우에는 한솔 케미칼이 이제 그 소재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담당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OLED 증착과 관련해서 OLED 소재와 관련해서는 덕산 네오룩스를, 그 다음에 이제 후공정 쪽으로 이제 물류라든지 자동화 이쪽 관련해서는 SFA라든가 그 다음에 로체 시스템즈, 그 다음에 이제 검사와 같은 이러한 그 과정 속에서는 HB 테크놀로지, 제이스텍, 영우 DSP, 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혜를 입는다라고 지금 그 이 레포트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견을 얘기할 건 없겠죠. 얘기를 할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이런 그 수혜를 받는 요 부분들이 주가에 이제 이미 어느 정도는 사실 좀 반영된 부분도 있습니다. 미리 좀 반영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이스텍 같은 종목들이 좀 최근에 굉장히 좀 센 흐름으로 좀 전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원익 IPS도 지금 이 QD-OLED 이것 말고도 이제 좀 다른 그 반도체,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낸드 플래시라든지 이쪽과 관련해가지고 향후에 이제 업황이 이제 호전이 되고 개선이 된다고 하면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원익 IPS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종목들이 지금 어느 정도는 올라와 주긴 했지만은,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추세는 현재 여전히 지금 현재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이거는 시장하고 상관없이 무관하게 이러한 어떤 그 설비 투자라고 하는 큰 이슈가 지금 현재 남아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기대감만 가지고도 주가는 충분히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지금 이 밸류 그 체인이라고 하는 그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쭉 봤었고요. 한번 그 종목들 하나씩 볼까요? 왜냐하면 이들 종목들이 추세가 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SFA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저점 높여가는 좀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 자, 여기서 SFA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동 관련 이제 그 운반 관련 기업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신호가 이제 발생을 해준 이후에 주가는 상승 조정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좀 주가는 현재 지금 올라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ICD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은, 그러나 지금 그 거래량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크게 터져준 이후에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좀 감소를 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이 세력이라고 하는 부분들, 매집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재 잘 이루어져 있고,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과 상관없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오히려 조정 시에는 좀 그 긍정적 관점에서, 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솔 케미칼인데, 자, 지금 킬러 차트 상으로는 신호가 나온 건 아닙니다. 신호가 지금 나온 것은 좀 아니지만은, 그러나 조만간에 신호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한솔 케미칼 한번 수급 한번 볼까요?
뭐 수급은 아직은 그렇게 뭐 뚜렷하게 뭐 외국인이나 뭐 또는 기관들이 매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뭐 자리 자체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좀 흐름들 한 번만 좀 위쪽으로 이제 그 방향만 한번 잡아주면은 한번 쭉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지금 한솔케미칼 현재 보여주고 있고 뭐 덕산에로서도 뭐 상당히 주가가 좀 그동안 좀 잘 움직이는 흐름으로 뭐 진행이 좀 되었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저는 뭐 제이스텍은 뭐 많이 좀 올라와 주긴 했지만은 HB 테크놀로지의 어떤 흐름도 저는 뭐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호 DSP도 뭐 최근에 이제 지금 그 조금씩 꿈틀대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 이들 종목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었던 반도체 쪽 반도체 내에서도 이제 뭐 디램과 낸드가 있지만은 반도체가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디스플레이입니다. 예, 뭐 크게 어떻게 보면은 뭐 분야 자체가 다르진 않아요. 같이 움직이는 이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OLED 쪽 OLED에서 여기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한 단계 좀 진화가 된 부분이 QD, OLED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이 정말 그 시장 상황의 시장 그 상황의 그 현재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만약에 정말 그 대규모 이 설비 투자가 진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을 미리 주가 반영합니다. 만약 안 될 거면은 주가 이미 꺾이겠죠. 근데 아직은 꺾이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들은 실제 정말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그 디스플레이 산업과 관련해서 삼성 디스플레이 QD OLED 등장 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그 여의도 리포트 코너를 구성을 해 봤습니다. 자, 이 내용이 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코너를 통해서 다시 찾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익공장 공장장 박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